네, 종목 장세 상당히 슬림화돼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유망 종목들, 특히나 스몰캡 종목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의 이수림 연구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스몰캡 유망주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? 첫 번째 종목 아모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모텍은 기존의 안테나, 세라믹 칩, BLDC 모터 이런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시작된 MLCC,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장용 MLCC 부분입니다. 네. 그렇군요. 아모텍 투자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MLCC 쪽이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소외가 되다가 그래도 또 아모텍은 많이 올라왔고 동종업계 내에서 또 사막 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았는데 MLCC 내의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. 사실 MLCC 시장 자체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 중에서도 전장용 MLC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 성장에 따라서 전체 MLCC 시장을 좀 아웃퍼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탑재량 자체도 기존의 스마트폰 대비해서 스마트폰은 1000개 정도 탑재가 되었다고 하면 자율주행차에는 전기차에는 12,000개, 자율주행차에는 15,000개까지 탑재량이 크게 증가하고요. 가격도 고온, 고전압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좀 평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IT용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전장용 MLCC 시장은 기존에 일본에 있는 무라타, TDK 등이 좀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최근 전방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리고 또 이 전장용 MLCC 시장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의 특성상 국내 업체들한테도 좀 기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래서 MLCC 부문의 매출이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좋아지는 거예요? 지금 올해 기준으로 700억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예. 네, 작년 같은 경우에도 3분기, 4분기 매출액이 좀 빠르게 성장하면서 연간 MLCC 매출액은 140억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. 저희가 사실 2018년에 이 MLCC 시장 처음 진출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게 본격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만큼 이 영역이 또 진입하고 매출이 본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 양산이 지연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적자가 좀 지속이 되었는데요. 올해는 이 MLCC 쪽 본격적으로 양산이 이뤄지면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실적이 이에 따라서 앞서서 연간 매출액 700억 원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MLCC만 700억을 예상을 하시는 거죠? 전체적인 실적은 어떤가요? 전체적인 실적은 2,800억 원의 영업이익 한 7.5%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유한타증권에서는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. 아모텍에 대해서 일찌감치 소개를 해주셨고 최근에 여러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IBK에서는 뭐 3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아모텍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? 네, 지금 예상되는 BPS에 타겟 PBR 2배 정도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30% 이상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좀 나왔는데 특히 MLCC 쪽만 이렇게 떼어서 본다고 하면 수익성이 10%를 상회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마진이 높은 MLCC 쪽 좀 비중이 늘어나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좀 가파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업체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가파르게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. 업사이드는 지금 30% 이상 아모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두 번째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? 두 번째 업체는 KH바텍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KH바텍은 이제 2019년부터 국내에 있는 최대의 스마트폰 업체 향으로 폴더블 폰 외장 힌지 부품을 공급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루어낸 업체인데요.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기술 경쟁력 좀 기반으로 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KH바텍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스마트폰 또 폴더블 힌지 쪽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?
이제 힌지 폴더블 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. 네. 이 디스플레이 두 개를 이제 접는데 여기 이제 외부에 이 접는 거를 도와주는 부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주름이 잘 안 잡히게 그리고 이제 방수 방진을 잘 할 수 있도록 네. 이제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또 요구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기술 경쟁력 기반으로 현재까지는 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폴더블 폰을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출시가 됐고 이제는 폴더블 폰이 어느 정도 더 확대가 될 것인가, 이 시장이 대중화가 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떨까요? 사실 이제 작년도 그렇고 네. 올해도 그렇고 이제 전방 스마트폰 시장이 좀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이제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폰 시장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유일하게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삼성전자 역시 이제 좀 강력하게 폴더블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제 올해 3분기 구글 그리고 2025년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 역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중화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글로벌 출하량이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? 이제 올해는 한 50% 이상 이제 글로벌 출하량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렇다면 KH 바텍 지금 최대 고객사가 어디인 건가요? 아, 네, 말씀 못하시는 부분이구나. 입 모양으로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. 네, 여러분이 잘 네. 알고 계시는 네. 국내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예. 업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그에 같습니다. 따른 모멘텀은요? 네. 그래서 사실 이제 최대 고객사 같은 경우에 이제 네. 올해 하반기에도 이 폴더블 신제품 갤럭시 Z 폴드 5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예. 이 Z 폴드 5 같은 경우에 스펙의 업그레이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작년에 이제 4 시리즈 같은 경우에 스펙 변화가 크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힌지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폴더블 폰 역량 강화에 좀 돌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래서 외장 힌지의 스펙업으로 주름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 한 번 더 나갔는데 네. 업그레이드된 물방울 힌지 관련해서 지금 신뢰성 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. 예. 그래서 물방울 힌지가 탑재되는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사용되는 부품 개수 증가하면서 단가가 최소 3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못하고 계신 최대 고객사향 외장 힌지 지금 공급률이 한 90% 이상 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갤럭시 23? 이 인기가 네. 달갑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. 아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사실 이제 갤럭시 S23도 최근에 이제 출하량 계속 견조하다라고 예. 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럼에도 이제 원래 상반기는 네. 갤럭시 S 그리고 하반기는 폴더블 이렇게 이제 각종을 나눠서 네. 전략을 좀 진행을 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사실 폴더블 폰 양산 일정이 좀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그렇다면 실적 측면에서는 어떨까요? 사실 이제 실적을 좀 네.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는데요. 이제 2022년까지 저희가 뭐 외장인지 90% 이상 공급을 했지만 뭐 이원화 리스크는 항상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벤더 이원화 리스크 상존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뭐 80% 정도 MS로 납품을 한다고 가정, 그리고 올해 폴더블 폰 출하량 1,200만 대 가정을 했을 때 저희 쪽 영업이익 433억 원으로 기대가 됩니다. 네. 이 출하량 자체도 제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가정을 한 부분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2년 실적 36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대비해서 이제 증익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하지만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뭐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올해는 특히나 전반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뭐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인지 KIT 바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냥 수익률이 물론 지금 연간 기준으로 보자면 플러스이긴 한데 거의 뭐 주가가 횡보하고 네. 있잖아요. 언제쯤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제 아무래도 이 최대 고객사향 폴더블 폰 이 관련 매출이 네.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좀 인식이 됩니다. 그래서 3분기 극성수기 패턴의 이 실적 계절성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인데요.
그래서 주가 역시 이제 과거 추이를 좀 보시면 양산이 시작되는 5, 6월 달 이제 강세를 좀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1분기 좀 쉬어가는 이제 그런 업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 이제 폴더블 출시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제 현재 수준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가는 저는 이제 PER 10배 적용할 때 25% 이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보통 5, 6월에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확인을 해두셨다가 저가 매수의 시점을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KH바텍까지 유망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.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의 이수림 연구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